자, 이번 주제는 이번 총선판에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있는가 이겁니다. 대파 대 일제 샴푸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 야권 이 지도부가 그 유세장에 연단에 올라갈 때 양손에 들고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 그 중에서도 이 대파 파 중에 이제 큰 파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자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제 샴푸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대파인데 잠깐만 더 빌려줘 보세요. 보니까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 나라가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파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파틀막. 대파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과일을 들고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참 저게 지금 우리 이 정치판 그 여야 지도부의 모습인데 여러분 저런 장면을 보실 때마다 아유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생각, 이런 탄식 나오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파가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가 제 기억으로 지난달 한 중순께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3주를 넘어가고 있는 얘기거든요. 최 기자, 그런데 급기야 대파 헬멧까지 나왔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유세장에 대파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대파를 들고 나온다. 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를 가는 해당 지역에 모이는 유권자,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대파를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쥐어주거든요. 그리고 네. 이 대표가 그 대파를 잡아서 들고 이제 흔들면서 각종 이제 비판 발언들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의 이제 대파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보통은 이제 그냥 대파를 들고 나와서 주다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헬멧에다가 대파를 붙여서 그걸 전달해주는 시민이 있어서 그걸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대표나 이제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 저걸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건데 저걸 들고 이제 이 대표가 현장에 있던 부승찬 후보에게 이거 한번 직접 써보시죠. 이래서 뭐 쓰기도 하고요. 다소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저런 이제 물건들을 토대로 대파 혁명이 벌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유세 발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런 장면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민들의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런 들고 나갈 아이템이 없어서 안 들고 나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 일제 샴푸, 법인카드, 뭐 위조된 표창장, 뭐 그다음에 여배우 사진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최 기자, 그런데 뭐 신조어입니까? 파틀막은 또 뭡니까? 네, 이 파틀막, 뭐 입틀막, 칼틀막에 이어 파틀막까지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세 멘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선관위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저런 이제 팔을 들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들고 가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물었더니 네. 선관위에서 투표소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선거법 166조에 따라서 안 된다, 제한하는 지침을 이른바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파틀막까지 한다, 황당한 정부다 이런 식으로 유세 발언을 더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법안에 따른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파 챌린지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표 현장에 팔을 이제 4등분해서 투명 파우치에다 넣어놓고 다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오는 유권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방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투표장 안까지는 못 가니까 그 차량, 그러니까 투표장 앞에 차를 세우면서 차량 와이퍼에 대파를 꽂아놓는 행위들도 있고요. 네. 뭐 대파 인형을 만들어서 들고 가는 행위 등등 각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장현주 위원장님은 이제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이시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 좀 법적으로 잠깐만 이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장 안에 들어갈 때 말이죠. 어떤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특정 색깔의 스카프를 두른다든지 또는 뭐 특정 정당을 분명히 지지하는 게 뭐 드러나 보이는 그런 물건을 둔다든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꽃을 상징할 때 가령 어떤 사회당이 장미꽃이다 그러면 장미꽃을 들고 간다든지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중앙선거관리가 제재를 하고 또 이제 유권자는 반발을 해서 막 현장에서 소란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선거법을 유권 해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대파 자체는 뭐 잘못이 없겠죠. 다만 이 대파가 정치적인 상징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선관위 차원에서는 투표소 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지침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른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또 비밀 투표라는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선관위는 고려한 그런 지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관위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파 논란이 더 부각되는 또 효과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결국 대파가 상징하는 이런 고물가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정권 심판론이 다시금 상기되는 효과가 결과론적으로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처음에는 사과 얘기했다가 그다음 대파 또 뭐 참외 등등, 우리나라는 계절적 특성 또는 이 작황에 따라서 농산물이 크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이제 가격을 얘기했다가 이게 대파 그 자체가 아니라 대파의 가격, 대파 값,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걸 이제 확 잡아가지고 지금 총선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고, 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민주당 쪽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데요. 어떤 다른 비판적인 시각은 저렇게 너무나 헬멧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 국민의힘이나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 지금 그러면서 투표 날짜는 드디어 모레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